안녕하세요. 레디 성형외과의 꽃보다 원장 박성철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슴 확대술은 가슴 내부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지만 보형물 사용이나 피부 절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성형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을 원한다면 자가지방을 사용하는 가슴 지방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슴 지방 이식이란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추출해서 정제한 후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주로 허벅지 지방을 추출하여 허벅지 지방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는 복부 지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가슴 확대는 물론 불필요한 지방을 추출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의 체형 교정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슴 지방 이식은 이식한 지방이 얼마나 흡수되고 생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지방을 이식하고 나면 주변에서 모세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생착하게 되는데 보통 이식한 지방의 30%에서 50% 정도만 생착이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더 큰 사이즈업을 원한다면 2차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지방이 생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줄기세포나 PRP인데요. 지방과 함께 줄기세포를 정제하여 이식하면 지방의 생착률을 높여 단순히 지방 이식보다 60에서 70% 이상의 생착률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보형물 수술 후에도 지방 이식은 가능합니다.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꺼진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는 지방 이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과 보형물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가슴 상태에 따라 보형물을 빼고 진행할지 아니면 가슴 지방 이식만 할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같이 할지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회라고 단정지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넣을 수 있는 가슴 지방 이식의 양이 한정되어 있죠.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방이 많다면 3차례에서 5차례까지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을 해도 석회화 현상은 무조건 생기진 않습니다. 보형물 수술의 경우에도 구형구축의 부작용이 100% 오지는 않습니다. 처진 가슴의 경우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하면 다시 처지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처진 가슴의 경우에는 꺼진 부위에 가슴 지방 이식을 하게 되므로 가슴이 처진다기보다 처진 가슴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은 보형물 수술과는 다르게 사이즈업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2번 내지 3번을 했을 경우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의 사이즈업을 할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3컵 이상의 사이즈업이 가능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컵 반 정도의 사이즈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지방 이식도 얼굴 지방 이식과 마찬가지로 빠지는 속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얼굴 지방 이식의 경우에 들어가는 지방의 양과 가슴에 들어가는 지방 이식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 수술 후에 보통 2달 안에 생착이 되므로 2차, 3차는 2달 간격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형물 수술은 흉터가 남고 성형한 티가 날 수 있으며 이물질이라 몸에 들어가면 구형구축이 생길 수 있지만 가슴 지방 이식은 보형물에 비해 많이 커지진 않지만 흉터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자가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형한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당연히 자신의 지방이기 때문에 촉감이 뛰어나고요. 더불어 본인이 많다고 생각했던 지방들, 허벅지나 복부의 지방을 제거해서 좀 더 날씬한 몸매까지 만들 수 있으니 더욱 좋겠죠. 나는 보형물이 너무 싫다. 인공적으로 만든 보형물이 가슴에 들어가는 것도 싫다. 또는 나는 허벅지에 배에 충분한 지방이 많다. 이런 분들은 지방 이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수술 후 부작용인데요. 가슴 지방 이식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석회화입니다. 석회화는 지방을 과도하게 주입하여 생기는데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생착되지 않은 죽은 지방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덩어리로 뭉쳐 굳어버리는 현상인데요. 지방을 주입할 때 테크닉이나 수술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석회화가 생길 수 있고 이 테크닉을 통해 석회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염증이 있는데요. 시술 후 피부가 빨개지고 열이 나며 특정 부분만 통증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니 수술 후 쉽게 피곤하고 이상하게 컨디션이 저하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줄기세포를 적절히 혼합하면 대량을 이식해도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적고 줄기세포와 더불어 PRP도 같이 혼합하기도 합니다. 생착을 방해하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관리도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지방 생착률이 중요한 영향을 주죠. 생착률을 높인다는 말은 즉 흡수율을 떨어뜨린다는 말과 같아요. 지방을 다루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지방을 채취
섭취할 때는 지방을 깨뜨리지 않고 잘 뽑는 것이 중요하며, 이식할 때는 일정한 양을 골고루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수술해 지방이 뭉친 상태로 내원하는 환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골고루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수술을 하게 되면 지방이 뭉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언제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수술을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가슴지방 이식 시에 가슴을 무작정 사이즈만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상적인 가슴 크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성형외과의 꽃보다 원장 박성철 원장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